안녕하세요. 코인 트렌드 고은별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일제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지만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기대감이 꺾이면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소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미중 무역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을 발목을 잡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에서는요,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호주에서 가상화폐 자산까지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아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금융 정책의 리스크 제동을 걸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 조금 꺾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포지수는 62점을 향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이 64점인 것과 비교해서 소폭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공포지수는 50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비트코인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주요 시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대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대 주요 코인 시세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늘 소폭의 하락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만 달러 선은 계속해서 100K 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0.6% 소폭의 상승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리플이 오늘 강세입니다. 1% 이상 1.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 주요 이슈가 있어서요. 좀 짚어보자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0,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월렛들이 비트코인을 8만 개 정도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지금 4거래일 만에 순유입이 집계가 된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이 비트코인 ETF에 출시가 된다라는 그런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이 부분의 이슈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소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꼽히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5,000개 정도를 매도했고요. 2만 개 정도를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가 두바이 금융청과 함께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앞으로 리플의 가치가 한 20%가량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리플의 이러한 허가 소식은요. 리플의 글로벌적인 저변 확대는 물론이고 두바이와 함께 돈이 많은 이러한 국가들을 향해서 전반적으로 전략적 가상자치로서의 좀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플 소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한 4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에서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안에서는 6월 13일쯤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드는 걸까요?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코인들 시세 한번 확인해 보죠. BNB 같은 경우 오늘 0.2% 소폭의 하락이고요. 솔라나는 오늘 좀 많이 떨어지네요. 2.6%가량 빠지고 있고 도지코인도 0.6% 그리고 에이다도 0.6%가량 빠지고 트론 같은 경우 0.8%가량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세는 내림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 0.9%가량 상승을 하면서 5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체인링크는 강보합 수준 그리고 아발란체랑 스텔라 루멘 그리고 수이 같은 경우에도 0.2에서 0.1% 그리고 2%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테마를 안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더리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블랙록 이슈 말고도요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루빈 CEO가 이더리움이 세계 금융의 인프라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에 대해서 최근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4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는 0.1%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라나도요 리플과 함께 두바이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 전해졌네요. 솔라나 재단이 두바이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 협력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연 솔라나 이코노믹 존 설립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상방으로 더 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0.6%가량 24시간 전보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의 거래량이요. 1년 사이 45%가량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거래량이 줄어든 게 그냥 사람들의 외면을 받아서가 아니라 매집을 하고 그 매집 물량을 풀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러한 시각도 있는데요. 과연 네트워크의 침체일까요? 전략적 매집 구간일까요? 리플의 방향성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0.9%가량의 상승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인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정리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살펴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키워드 세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민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주요하게 나왔던 이슈들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입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일이었죠.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는데 관련해서 후보 시절부터 또 가상자산 관련해서 정말 여러 이야기들을 한 만큼 어떠한 공약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로빈후드에서 비트스탬프를 인수를 했습니다. 2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진출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슈가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가상자산 지갑도 출시하나입니다. 지금 매직 에덴에서 트럼프 가상자산 지갑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이를 부인한 상황이죠. 과연 어떠한 논란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21대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을 했는데 후보 시절부터 워낙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친화적인 또 친암호화폐적으로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된 공약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많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된 현물 ETF 제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하겠고 그리고 토큰 증권, STO 관련해서 법제화 및 사업 기회를 창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공약들이 정말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보급이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인구수의 30% 이상이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던 가상자산 산업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를 현실화하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을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수료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 플랫폼, 주식이나 혹은 이 옵션 수수료를 내지 않고 투자하는 플랫폼 회사인 로빈후드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억 달러의 인수를 완료했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으로 또 확장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인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코인 쪽으로 계속해서 급부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반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주식이었습니다. 암호화폐가 아니고 주식이나 옵션 거래였는데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확장을 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 말인즉슨 앞으로 코인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격적인 메리트로 또 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는 트럼프의 공식 월렛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이 매직 에덴 측에서는 트럼프의 공식 월렛에 대해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이고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지갑이라고 현지 시각 3일에 밝혔는데 지금 매직 에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갑은 진짜 트럼프 팬들을 위한 처음이자 유일한 가상자산 지갑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이 지갑 사전 가입자들에게 $100만 상당의 트럼프 코인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트럼프 측에서는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그룹 대변인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두 아들들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조직은 이 지갑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된 논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뿐만 아니라 지금 공식적으로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는 곧 자체 지갑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의 계속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 확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도 또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